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추가 메디케어 세금, 그러니까 어디셔널 메디케어 텍스를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고소득자에게 부과되는 0.9% 세금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쩌면 다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게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소득 구조나 결혼 여부에 따라서는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는 이 세금이 대체 뭐고 누구한테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좀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그걸 명확하게 짚어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추가 메디케어 세금, 정확히 뭔가요? 기존에 내던 메디케어 세금에 그냥 0.9%가 더 붙는 그런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맞아요. 이게 2013년에 건강보험개혁법 ACA라고 하죠. 그거 재원 마련 목적으로 도입된 0.9% 부가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일반 메디케어 세금은 고용주랑 근로자가 반반 내잖아요. 근데 이건 고용주 부담분이 없어요. 전액 근로자나 자영업자 본인이 부담한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아, 고용주 부담 없이 전부 개인이 내는 거군요. 네. 그리고 납부 의무는 소득이랑 세금 보고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부부 공동보고엔 연소득 25만 달러, 독신이나 세대주는 20만 달러, 또 부부 개별 보고는 12만 5천 달러. 이걸 초과하는 소득분에 대해서 0.9%가 부과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 기준액들이 물가 상승이랑 상관없이 딱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고정되어 있다고요? 네네. 와,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득은 올라도 기준은 그대로니까 납부 대상자가 점점 늘어날 수 있겠네요. 이것도 좀 함정이네요. 얘기랑 실제 내야 할 세금이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아, 네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게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지점이에요. 고용주는요, 자기 회사 개별 직원의 임금이 연 20만 달러를 넘기 시작할 때부터 이 0.9%를 원청 징수할 의무가 있어요. 개인별로 20만 달러요? 네, 개인별로요. 하지만 실제 최종 납세 의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구 전체 소득이랑 세금 보고 유형 기준, 그러니까 25만, 20만, 12만 5천 달러 기준으로 결정되거든요. 아, 거기서 차이가 나는군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맞벌이 부부가 있는데 각각 15만 달러씩 벌어요. 그럼 총 30만 달러잖아요. 그렇죠. 각자 직장에서는 개인 소득이 20만 달러가 안 되니까 고용주가 이 추가 세금을 원천 징수 안 하겠죠. 네. 하지만 부부 공동보고 기준인 25만 달러는 넘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예상치 못했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가능성이 꽤 큰 거죠. 이런 상황이 정말 생길 수 있어요.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기본 설정 자체가 맞벌이 같은 흔한 상황을 완벽히 커버해주지 못하니까 결국 납세자 본인이 이걸 알고 직접 챙겨야 하는 그런 구조네요. 맞습니다. 반대 경우도 있어요. 혼자 22만 달러 버는 외벌이 부부는요. 일단 개인 소득이 20만 달러를 넘으니까 회사에서 원천 징수를 하거든요. 네. 근데 부부 공동보고 기준인 25만 달러는 안 넘으니까 실제로는 납부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연말정산 때 환급받게 되는 거죠. 아, 복잡하네요. 그럼 자영업자는 소득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그분들은 원천 징수가 없잖아요. 네. 자영업 소득 같은 경우에는요. 순이익 전체가 아니라 그중 92.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메디케어 세금을 계산합니다. 추가 메디케어 세금 계산할 때도 이 조정된 소득 금액이 사용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일반적인 자영업세 계산 방식이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나올 수도 있고 또 기준의 고정 때문에 점점 더 많은 분들이 해당될 수 있는 이 부담을 좀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뭐 절세 전략 같은 거요? 당연히 있죠.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추가 메디케어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 그러니까 조정 후 총소득, AGI라고 하죠. 이걸 합법적으로 줄이는 겁니다. 어떻게 줄이냐? 바로 세금 혜택이 있는 은퇴계좌나 건강저축계좌, HSA 같은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핵심이에요. 아, 은퇴계좌나 HSA요? 네. 예를 들어서 솔로 401k나 SEP IRA 아니면 전통적 IRA 같은 세금 이연 은퇴계좌에 돈을 넣거나 HSA에 기여금을 내면 그 금액만큼 AGI가 직접적으로 낮아지거든요. 이렇게 AGI를 낮추면 추가 메디케어 세금 기준액을 초과하는 소득금액 자체가 줄어들거나 아예 기준액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세금을 줄이거나 완전히 피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오, 특히 소득이 그 기준의 근처에 간당간당하게 있는 분들한테는 이 은퇴계좌나 HSA 활용하는 게 세금 부담을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효과가 아주 클 수 있죠.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또 하나 팁이 있는데요. 본인하고 가족의 건강보험료, 공제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AGI 계산하기 전에 소득에서 바로 차감되기 때문에 추가 메디케어 세금 계산할 때 소득 기준을 낮추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죠. 그렇군요. 건강보험료 공제도 중요하네요. 자, 그럼 이렇게 계산된 세금을 실제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최종적으로 내야 할 추가 메디케어 세금 액수는요. 폼 8959라는 양식을 통해서 계산하고 보고하게 됩니다. 만약에 연중에 원천 징수된 금액이 좀 부족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면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어요. 하나는 폼 W4를 고용주한테 내서 소득세 원천 징수액 자체를 좀 늘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폼 1040-ES라는 걸 이용해서 분기별로 추정세를 미리 납부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연말에 갑자기 큰 세금 내거나 벌금 모는 걸 피할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는 거군요. 그럼 반대로 원천 징수가 너무 많이 됐으면요? 그건 어떻게 돌려받나요? 그것도 간단합니다. 똑같이 폼 8959를 통해서 정산이 되고요. 초과해서 납부된 세금은 환급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내야 할 세금이랑 상계 처리가 돼요. 이게 일반적인 사회보장세 초과 납부 환급 절차보다는 훨씬 간편하게 처리된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네, 오늘 추가 메디케어 세금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핵심은 결국 내 소득 상황, 특히 가구 단위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그리고 은퇴 계좌나 HSA 같은 절세 도구를 미리미리 활용해서 계획하는 것, 또 원천 징수랑 실제 납부액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관리하는 것, 이게 중요하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소득 기준액이 물가에 연동 안 되고 고정되어 있다는 점, 이거는 정말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의미거든요. 인플레이션으로 소득은 오르는데 세금 기준은 그대로니까요.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네. 오늘 딥다이브가 여러분의 세금 계획 세우시는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물가 상승과는 연동되지 않는 이 고정된 소득 기준액, 이게 앞으로 5년 또 10년 뒤 여러분의 재정 상황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